암 치료의 목적은 건강하게 사는 거지 암을 죽이는 거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혈천한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암의 정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과의 싸움. 보통 병마와 싸운다고 표현을 하죠. 투병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과연 암이라는 질병도 싸워야 할 대상일지 아니면 우리가 조절하고 관리해야 될 질환일지 암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든 도움은 안 되고 해가 되는 존재를 암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암세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정상세포와 다른 그런 특징을 기반으로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정상세포는 정해진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암세포는 정해진 위치라는 게 없어요. 원래부터 존재할 필요가 없는 세포들이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가 없고, 더 심각한 문제는 몸의 어디로나 퍼져나가서 자리를 잡고 클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는 기능입니다. 정상세포들이 정해진 위치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반면에 암세포는 오로지 자기 증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세포인 거죠. 세 번째는 수명에 관한 문제인데요.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수명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고,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무한히 증식하고 계속 분열하고 자라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나 노폐물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암세포의 수명과 관련해서 특별한 세포가 한 가지 있는데요. 헬라세포라는 세포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951년 자궁경부암 환자에게서 채취해낸 암세포인데요. 그 암세포를 배양액에 넣은 결과 무한 증식하는 걸 발견한 의사가 그 세포들을 주변에 암 연구하는 의사와 과학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무한 증식을 해서 실제로 배양된 세포의 무게가 5천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직도 계속 증식하고 있고요. 그만큼 암세포는 죽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무한 증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소개할 에너지 사용과 노폐물 처리의 문제인데요. 무한 증식의 속도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포도당 대사를 이용하는 대사를 하기 때문에 젖산이라는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또 건강에 더욱 해가 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국립암센터의 김수열 교수님이 김 이펙트라고 해서 지방산 대사를 한다는 것도 밝혀내서 지방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대부분 포도당 그리고 지방산 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암의 먹이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폐물 처리의 문제인데요. 포도당 대사를 하기 때문에 젖산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했죠. 단순히 젖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노폐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무한 증식을 하고 세포 분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암세포라서 이로 인한 건강의 피가 되게 크죠. 이런 5가지 특징을 돌아보면요, 암세포라는 건 정말 정상세포와는 완전 다르고 어떤 특정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연변이라기보다는 암세포는 제3의 생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이한 성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싸움하면 빠지지 않는 책이 있죠. 손자병법입니다. 거기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이죠. 암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암 치료의 목적은 건강하게 사는 거지 암을 죽이는 거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암은 밖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세포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술이라든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으로 제거하는 전략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암 치료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의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략을 세울 때 암이 좋아하는 환경과 암이 싫어하는 환경을 잘 조절해서 암과 싸울 때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한방에서는 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전기가 부족하고 순환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병이 발생한다고 보였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암은 음양이 서로 얽혀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음양은 기와 혈을 대표하는 표현일 텐데요.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몸의 독소를 잘 제거하지 못할 때 몸에서 암의 씨앗이 자라서 암 조직으로 발전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씩 발생하고 그것들이 암 조직으로 발전해서 암을 진단받게 되는데, 누구나 암세포가 수백 개 수천 개씩 생기지만 암을 진단받지 않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환경이 암이 자라지 좋지 않은 환경이거나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암세포들을 제때 잘 제거해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암 조직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만큼이나 몸 건강을 해치는 게 없는데요. 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염증성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만성 피로,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유해물질의 접촉,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은 1급 발암물질로 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고령화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고령으로 갈수록 줄기세포가 정상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령의 암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85세 이상에서 암 발생률이 35%를 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암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또한 중요한 화두는 저속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속노화의 핵심에서 내 건강관리, 면역관리 이런 것들을 같이 신경 쓰면서 암을 어떤 표적으로 보시기보다 몸관리에 중점으로 치료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이라는 질환을 치료할 때 정말 긴 싸움이 됩니다. 슬찬한방병원은 암 치료 그리고 이후의 관리까지,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하는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